자, 이번 중간고사 내신 대비의 마지막 두 지문 정문복합만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이거 진도를 안 나가서 아예 모르죠? 지금 내용 모르지? 그래서 앞에 33번 지문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굳이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4가 조금 빡세. 그래서 34번 지문 제가 생각해보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3분 정도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 위주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내용만 한번 훑고 오세요. 해놓았어? 숙제 문자 맞춰서 다 해오고. 네, 화요일에 보자. 자, 이제 볼까요? 자, 33번 지문은 다들 뭐 기술과정? 뭐 이런 데서 한 번씩 배우지 않나 싶은데. 자, 보겠습니다. You might have heard. 자, 조동사 완료성 썼지? 유나야, 조동사 완료성 언제 쓴다고? 뭐라고? 옛날을 추측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지. A calorie is a calorie is a calorie. 자, 칼로리는 그냥 칼로리일 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다이어트 할 때 물론 당연히 칼로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칼로리 높다고 해서 그게 건강에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 칼로리는 그저 숫자로 수치한 거일 뿐이다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다. 그래서 while 그러니까 칼로리는 이제 그 뭐야 아주 지엽적이고 특정적인 정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써드릴게요. 이거를 의미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 칼로리는 한정적이고 지엽적 정보일 뿐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한정이라는 말은 뭐 confine 이 정도? 자, while이 나왔습니다. 자, while 나오면 대립이죠. 자, 콧말을 기점으로 대립이 나올 거고 while it is true that 진주어 자, 비록 이게 사실이라고 하지만 each calorie yields 건영아 yield 무슨 뜻?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냅니다. The same amount of energy 그래서 각각의 칼로리가 똑같은 양의 그러니까 열량이겠죠.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Foods can be metabolized 음식이 신진대사화 그러니까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 흡수된다는 거죠. And used differently 각기 음식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일부는 더 효율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신진대사화가 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 양은 같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지, 기능. 그지? 자, 그래서 가령 carbohydrates, carbohydrate가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protein, 우리 탄단지라고 하지, 필수 3요소. 그래서 protein and fat. 그래서 얘네를 the macronutrients라고 하는데, 매크로가 이제 크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량의 영양소, 다량 영양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필수 섭취하는 탄단지를 이 macronutrients라고 한다는 거예요. That provide calories. 그래서 칼로리를 제공하는 주격관계사, 관계대명사. 이런 macronutrients라고 불리는 이 세 놈이 can each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hormones and brain centers. 호르몬과 그다음에 뇌 중추에 서로 각기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그게 that, 이 that은 호르몬이랑 brain centers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이죠. 그래서 배고픔과 그다음에 식습관, 이런 섭취 행위를 관장하는 그러한 호르몬과 뇌 중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macronutrients have standard amounts of calories. 그래서 이런 다량 영양소, 탄단지는 각각 정해진 양을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해진 기준이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 그리고 탄수화물 역시 1g당 4칼로리. 근데 지방은 9칼로리. 그러니까 이제 저탄고지 뭐 이런 거 하거나 할 때, 근데 생각해보면 저탄고지 생각하면 지방은 높고 탄수화물은 낮게 하면 지금 칼로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칼로리를 높이 섭취하는 거잖아. 근데 저탄고지 식단 얘네에서 들어봤을 거야, 그지? 그거 하면은 굳이 운동 빡세게 안 해도 살 주르륵 빠진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다도 칼로리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 알 수 있죠. 그런데 the source is important. 원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원천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그 음식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요 the source가 얘기한 게 칼로리의 원천을 얘기한 거니까 이게 섭취하는 음식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섭취하는 음식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결국 음식마다 칼로리는 같을 수 있어도 기능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기점으로 이제 흐름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특강에서도 이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However, the source is important. 자,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compounds in foods. 자, compound는 유나야 무슨 말일까? 뭔가 다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이죠, 혼합물. 아마 화학 배우면 컴파운드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제가 과학을 잘 모르긴 하지만 수많은 혼합물들이 있다. 뭐와 더불어 besides the macronutrients. 그러니까 탄단지 말고도 음식에는 여러 혼합물들이 있어. 그렇기에 that can influence your body's process and response mechanisms. 그래서 여러분들 체내의 과정, 그러니까 소화 과정 같은 것과 반응 메커니즘 같은 거에 영향을 끼치는 애들이 충분히 있다. 이 관계절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선행사 compounds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even though each gram of carbohydrates, 자, each gram of, 그러니까 each of 할 땐 반드시 여기 복수로 해야 되고요. 그 each가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provides, 단수 취급한 거죠. 이거 수일치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각각의 1g씩은 4 calories per gram, 1g당 4칼로리 정도를 열량을 내겠지만 not all carbohydrates are created equal. 그렇다고 모든 탄수화물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런 칼로리 제외하고도 많은 compounds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for example, white bread, 흰 빵은 has been refined and stripped of its fiber. 그래서
strip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쓰잖아. strip A of B, 그지? A에게서 B를 너네 스트립쇼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스트립이 옷을 벗기다라는 뜻이거든. 누군가 걸 뺏겨 먹다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타동사로 쓰면 A of B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동태로 쓰이면 어떻게? 뒤에 stripped 한 다음에 전치사 of를 반드시 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얀 빵은 기본적으로 정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섬유질, 우리 파이버 섬유질이라고 하죠. 그 우리 배변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네. 이런 섬유질이 사라진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stripped off는 제거되는 거니까 removed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너네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치?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 분은 의사쌤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실 때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 그치? 그래서 그거를 영어에서는 whole grain이라고 하죠. whole grain. 그냥 그대로 먹는 거. 그래서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white bread may cause a spike in blood sugar. blood sugar가 혈당이죠. 너네 혈당 스파이크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혈당이 어떻게 된다고? 팍 올라간다고. 왜? 그 혈당을 팍 올리는 이유는 이런 다른 좀 뭔가 낮추는 그런 성분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혈당이 쫙 올라가고, 반면에 whole grain 여기 써 있죠. 통곡물빵. 통곡물은 is less processed and has its fiber intact. 그래서 덜 정제됐고, 그래서 걔가 fiber 섬유질을 intact 그대로인 채로 들고 있어. 이 intact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대로 온전히 같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섬유질이라는 게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저기 음식에 있어서의 성분이겠군, 이라는 확장적인 추론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지.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this allows for a slower release of sugar into the blood.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거는 파이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섬유질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천천히 혈당이 저기 혈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와줄 거고, 그래서 콤마하고 meaning,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뒤에 주절 동사보다 뒤에 나오는 분사구문은 그래서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를 의미하냐? while 또 나왔네. White and whole grain bread may have the same total amount of carbohydrates. 서로 각기 칼로리는 같을지언정 the way they affect your blood sugar. 자, the way 하고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여러분들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은 매우 다를 것이다. 중딩문법이죠. 이거 the way 하면 안 되는 거, 그건 뭐 다들 아실 거고. 자, 그래서 same은 완전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identical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칼로리 같은 경우는 같아도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면 빵 먹을 때 무조건 뭐 먹어야 된다는 거야, 건영아? 통곡물 먹어야 된다. 그지?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저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왜 안 좋다는 거야?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섭취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인 거죠. 서브웨이 가면 빵 먹을라. 서브웨이 잘 안 먹어? 건영이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요즘 서브웨이 잘 안 먹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서브웨이가 옛날엔 그랬잖아. 좀 뭔가 좀 인싸만 갈 수 있는 곳 해갖고 거기 가면 주문이 복잡하니까. 근데 요즘은 키오스크 생겨서 편해졌더라. 그리고 그냥 가면 그냥 뭐지? 그냥 네가 알아서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생겼대. 그래서 예전에 서브웨이 가서 주문하는 거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이제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로리가 음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정 영양소의 칼로리 값은 고정적이나 음식에는 그 외에 다른 혼합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량 영양소가 같아 칼로리가 산술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신체에 끼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칼로리를 통해 음식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단 파악하다는 figure out 정도. 그다음에 한계, 제한적이다, 부분적이다, partial. 자, 그리고 마지막 34번 질문. 동정과 관련된 질문인데 좀 말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해를 방점으로 다시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In ancient times, 옛날에는, 고대에는 not each and every kind of suffering warranted pity. 모든 종류의 suffering, 고통이 다 그러니까 warrant가 뭐냐면 이렇게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이야. 무조건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었다. 뭐를? 동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그 연민을 느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연민을 근데 모든 고통에 다 느낀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딱 예를 들어주는데 No one was supposed to feel. 그 누구도 뭐뭐 해서는 안 됐다. Feel pity. 동정을 느껴서는 안 됐었대요. For captured. 포획되거나 tortured. 고문받거나 and killed. 죽임을 당한 enemies. 적한테. 예를 들면 우리 특히 일본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누군가 고문하다가 죽었다. 독립투사가 암살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안 하고 잘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지? 마찬가지로 neither slaves nor Christian martyrs. martyr라고 하는데 이거 순교자. 그래서 deserved pity. 그 어떤 노예도 그리고 기독교 순교자들도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었었다. 그러니까 불쌍함을 얻으려면 진짜 불쌍해야지 그냥 누구나 다 불쌍함을 느끼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later on, 그러고 나서 religious communities, 이런 종교 공동체들, 그래서 아까 교회나 이런 데 있죠? 천주교, 기독교, 이런 교회 공동체에선 that preached the gospel of brotherly love. 여기 가스펠은 기독교이신 분은 알 거고, 가스펠은 근데 사실 가스펠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우리 복음, 교리 이런 거죠. brotherly는 지금 명사에다 LR 붙였지. 그러니까 이거 형제애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형제애를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그리고 and love of neighbor까지가 관계절이에요. 얘가 주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는 뜻인 건데, 자, 그래서 요게 이 문제가 어휘추로 나왔거든? 원래 수능 특강에서. 그럼 니네 좀 어려웠을 거야.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deny가 뭐예요? deny가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사실 그 우리 소위 그 중딩 때 배우는 문장의 사형식 이런 걸로 해서 deny A, B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 그러면 A한테 B를 안 주다라는 뜻이야. 안 내주다. 근데 이게 여기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쓴 건데 those who did not belong and believe. 그러니까 이 belong은 당연히 여기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고 예를 들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는 그 기독교의 그 얘기 있잖아. 혹시 기독교 있어요? 그 뭐 그런 거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한테 속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연민을 왜 줘? 야, 예수님 안 믿어서 죽은 거야 쟤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다음에 this attitude.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only started to change during the 18th century.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변곡점이 생겼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 그거 낼 수도 있겠는데? 이때 강조 구문으로. 겨우 뭐뭐 하고 나서야. 그거 뭐지? It was not until the 18th century that this attitude only started to change. 이런 식으로 이때 강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배운 적 있었어요. 이거 수능 특강 라이트에서. 그래서 18세기가 되고 나서야 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 태도는 뭔 태도예요? 자신의 집단에만 동정을 느끼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배타적 태도지. 건영아, 배타적 영어로 뭐죠? 그렇지, exclusive. Next, playwrights. playwrights는 저거 극작가야, 극작가. 희곡 쓰는 사람들. 그래서 playwrights reviving the Aristotelian concept of catharsis.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을 revive, 되살리려고 한 극작가들. 자, 그럼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작가들이 discovered, 연민을 발견했다. as the most natural and most moral human faculty. 여기서 faculty는 기능이란 뜻이야, 기능. 그래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가장 본능적이면서 가장 도덕적인 기능, 재능이란 뜻이겠죠. 근데 그게 that should be cultivated by theater, literature and music. 여기서 theater는 그리고 마찬가지 극장이 아니라 연극이란 뜻이에요. 그런 연극을 보러 가는 데였으니까 theater가 점차 그 우리가 아는 극장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한 거야. 문학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should be cultivated, 배양되어야 하는, 함양되어야 하는 그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이라고 알게 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을 나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나와 관계없는 타인과의 교감을 얘기하는 거지 않겠어요? 이런 걸 이렇게 확장적으로 추론하고 그거를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문학스러운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신이니까. 그리고 faculty는 당연히 여기 앞에 이 관계절은 faculty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 그리고 이 cultivated는 뭐로 바꿀 수 있을까, 유나야? 후천적으로 훈련되고 교육받는 거니까. educate 말고 n으로 시작하는 거. n으로 시작한 거 뭐 쓰면 될까? 이 단어가 여기서 안 나와. 그래서 이거 내가 봤을 때 100% 나올 것 같아. nurture. 후천적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이때부터 요걸 교육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대체 동정이 뭔데? 자, philosophers who sought a moral foundation for modern civil society. 우리 현대 이 시민사회. 그러니까 civil society는 시민사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양인으로서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교양을 기반으로 우리가 쌓아 올려가야 되는 이런 현대사회의 도덕적인 기반으로 우리가 뭐를 생각했다? 자, 요거도 마찬가지 관계절이 philosophers를 수식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aise는 칭송하다, 칭찬하다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도 돼요? appreciate를 써도 되겠죠. 높게 평가하다. 자, 그래서 praised pity and sympathy as counterforces of self-love and egoism. 이 에고가 나잖아.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그다음에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애의 counterforce, 반대의 힘, 반대작용으로서 작동하는 힘으로 얘네를 칭송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현대 사회를 위한 도덕적 기반이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한 거야? 이타심, 이타주의를 얘기한 거였네. 이타주의와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얘기하려고 한 거네. 사회적 연대라는 건 간단해요. 건영이랑 유나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여서 그러니까 이런 연대감과 유대감을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운전고에서 완전 생판 모르는 애들이랑도 같이 운전고란 소속감으로 같이 으쌰으쌰 열심히 힘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사회적 연대라고 하면 되고, 그걸 혹시 모르니까 영어로 써줄게. solidarit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건히 서로 같이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solidarity. 자, 그러니까 여기 계속 별의별 문과 사람들 다 나오죠. 지금 철학가 나왔고 극작가 나왔고 이제 novelist, 소설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연민을 뭘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야, 유나야? 문학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너네 윤리학이 사회 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 Novelists were eager to devise plots and stories. 나 플롯이랑 스토리, 너네 희곡 그 국어에서 문학 개념 공부할 때 플롯 배우잖아. 거기 희곡에서 시나리오에서 플롯이라 하지. 이거는 왜 스토리는 왜 소설이냐면 너네 소설의 전개 그 전개 단계 알지? 왜냐면 스토리가 원래는 층이란 뜻이나 1층, 2층, 3층 그런 단계에 맞춰서 전개된 이야기라서 그래서 소설은 스토리라고 해야 되고 그 시나리오는 플롯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디바이스는 고안해내다죠. 그래서 소설가들이 이런 줄거리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혈안이었다. 뭐 열심히 이걸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elicit이 뭐예요? 이끌어내다라는 거야. 밖으로 빼내다. 그래서 독자들의 연민을 끌어낸다. 그러니까 끌어내다는 거니까 뭐예요? 불러일으키다의 의미의 evoke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요것도 요거 꾸며주는 거고요. 얘가 선행사고. 자, 근데 저게 동사 나왔어. 그리고 콤마하고 inspiring이네. 자, 분사구문 나왔죠. 얘는 뭐 동시동작으로 해도 되고 결과로 해도 되고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명감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되도록. 자, 그래서 inspire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 나온 겁니다. 자, sensitive랑 sensible을 둘 다 썼는데 sensitive는
감수성 있는이라고 하면 되고, sensible은 현명한이죠. 이 두 단어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sensitive, 민감한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동정과 연민을 더 잘 느낀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현명하다라는 건 결국 이러한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연대를 구성하는 책임감 있는 사회적 시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치 있게 혼동어휘인 저 두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자, at the same time, 이와 동시에 hundreds of thousands of Europeans and North American men and women campaigned. 캠페인은 운동을 벌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시민운동 같은 이런 운동을 벌이는 그런 캠페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For the ending of slavery and the liberation of slaves. 그래서 유럽 사람들과 북미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노예 제도를 끝내고 노예를 해방하려고 했다. 그래서 fueled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뭐에 자극을 받아서 imagined empathy. 그래서 나는 이 imagined empathy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의미를 물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자, imagined잖아. 상상한 연민이래. 유나, 상상한 연민이란 말이 뭘까? 저라면 이거 시험 문제 내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을 향한 동정, 연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자. 그럼 건영아,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동정보다 한 차원 높은 거야? 아니면 그대로야? 한 차원 더 발전한 동정인 거지. 그지? 그래서 가운데 이러한 동정이 18세기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발전한, 한층 더 발전한 개념의 동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한국에 산불 났을 때 뭐 소액이지만 제가 요즘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저는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특히 저기 미얀마에서 강진이 있어서 뭐 몇천 명 죽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실제 기부 운동이 있었기도 했고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좀 연민을 느꼈다 해도 미얀마는 진짜 생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부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게 바로 imagined empathy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도덕적 근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nd using, 그리고 자, 요거는 분사구문 t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문법 조심하세요. 요거 using이라 해야 돼요. Using a language of love for those brothers and sisters whose freedom and human dignity were violated. 그래서 이들의 인간적 존엄성이 침해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쓴 거 조심하시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해석 어떻게 한다? 의라고 해석하시고 뒤에 명사 있는지 봐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콤마 끊겨서 지금 여기서부터가 주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engaged in an unprecedented는 전례 없는, 선례가 없는 수준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 성공을 거둔 그런 씨름, 안간힘을 썼다라는 거죠. against the slave trade and the institution of slavery.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이런 분투에 그들이 열렬히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노예제를 해방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죠. 근데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유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금 발전한 거죠. (18세기) 이전의 연민은 내 집단을 향한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특징을 지녔다. 18세기 이후에 여러 지식인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는 측면에 광범위적이고 포용적 개념의 연민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포용적 연대가 현대 시민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되어주었다. 연민은 배타적이고 지엽적인 개념에서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거쳐 근대에 발전하여 형성되었다. exclusive는 아까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자, 광범위하다는 뭐 extensive 쓰면 될 거고, 지엽적인 거는 narrow 쓰면 돼요. 좁다, narrow. 그리고 자, 포용적인이 전 제일 중요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해요. 베타의 반대말이니까 이거 inclusive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발전한 거니까 발전도 한번 잡아줄까? 이거 수능 특강의 제목이었던 것 같긴 한데 evolution이라고 해도 되죠? 발전한 거니까 한층 더 진화해서 좋은 개념으로 나아간 거죠. 자, 여기까지 다 필기됐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두 지문 내용 중에 질문 있어요? 자, 오늘 거는 업버 포인트가 거의 없죠. 그래서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작문에서 내겠다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34번 지문은 출제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제가 써놓은 내용들, 제가 웬만하면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 안 하려고 한 이유는 이렇게 확장적으로 추론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34지문이나 하는 바람에 지금 아까 딱 건영이 보니까 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앞에 거 좀 다 날라갔어요 혹시? 내용? 건영이도 그래? 그럼 지금 시간 좀만 쉬었다가 그러면 34지문 한번 싹 랩업 해줄까? 정리해줄까?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유나는 그러고 시간 남으면 강의 좀 듣다 갈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